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두어 달 만에 내일부터 다시 야외 영업을 재개하는 LA 카운티 내 식당들은 현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일단 야외 영업이라도 재개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경영난은 여전하고 언제든지 또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큰데요. 이채은 기자가 한인타운을 둘러봤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카페. 이른 아침부터 바닥에 물을 뿌리고 묵은 먼지때를 씻어냅니다. 그동안 쓰지 못해 방치됐던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여튼 청소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고 방역까지 완벽하게 마쳤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많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역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야외 영업 재개를 반기면서도 그간 쌓인 손해가 워낙 커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뒤에 공사도 다 하고요. 또 난로도 미리 다 준비돼 있고요.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천장에도 난로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야외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수용 인원은 제한되기 때문에 실내 영업이 가능했던 기존과 같은 매출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또 추운 날씨와 더불어 비까지 예보된 상황이라 일부 업주들은 야외 영업 재개 준비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영업 준비를 끝마쳐도 날씨 때문에 손님들이 가게를 찾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다음 주부터 정상 영업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리오 텐트들이 어렵게 했는데 바람에 또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내일 4시까지 비가 온다니 내일 말고 한 월요일쯤부터 새롭게 단장해서 영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야외 영업이 또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식당 업주들은 야외 영업과 더불어 포장 판매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식당 야외 영업이 2달 만에 재개됩니다. 업주들은 손님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언제든 다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LA 카운티가 내일부터 영업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들의 대대적인 단속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나에서 한인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실내 영업이 금지된 사우나에서 사고가 일어난 만큼 문제가 더 큽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유가에 위치한 한인 운영 사우나에서 72살의 한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발견된 곳은 사우나 내 탕 안으로 자세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LA 경찰국은 타살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숨진 남성은 익사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인 남성이 사망한 장소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실내 사우나라는 점입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업소는 영업할 수 없는 장소로 규정 위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우나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밝힌 사고 장소는 남성 전용 사우나로 LA 카운티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비필수 업종 사업체의 영업을 금지시켰지만 사고가 발생한 업소는 최근까지 계속 문을 열고 영업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남성 사우나는 입구가 건물 뒤 주차장으로 연결돼 있어 불법 영업을 해도 외부에서는 사람들의 출입이 잘 보이지 않아 영업하는 데 용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내일 일부 야외 업소들의 영업 재개를 앞두고 규정 위반과 불법 실내 영업 업소들의 대대적인 단속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규정은 수영장과 목욕탕, 사우나, 스팀 사우나 등의 실내외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실내 영업은 계속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이 의회에서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이 목표인데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바이든 패키지로 불리는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하원 의결을 진행한 뒤 늦어도 2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킬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1조 9천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의 2조 달러 규모를 거의 100%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 의석의 절반인 217석보다 더 많은 22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원 의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때와 유사한 수준의 진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한 가운데 60표를 득표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당 지도부가 다수당 독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필리버스터를 없애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서요. 경기 부양책도 민주당 50표 그리고 공화당 10표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포맷보다는 조금 더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초당파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합세해야 60표 이상을 얻어 통과될 수 있지만 지원 규모 합의 단계에서 소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은 대통령 서명 후 즉시 시행이 준비됩니다. 현안대로 현금 지원 1,400달러가 통과될 경우 대통령 서명 일주일 이후 이 지원금은 납세자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오는 3월 14일 만료되는 연방 추가 실업수당은 현행 300달러에서 100달러 오른 400달러가 되며 지급은 오는 9월 말까지입니다. 전국적인 대란을 겪고 있는 백신 부족 사태 역시 이번 추가 경기 부양안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에 백신 구매와 접종을 위한 예산 1,600억 달러가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주도하는 추가 경기 부양안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공화당 일부에서 극심한 반대가 예고되고 있지만 의회 결정권상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반정부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국가 테러 경보 시스템에 공보문을 올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수주 동안 테러 위협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테러 신호나 신뢰할 만한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제한 조치와 경찰 과잉 진압, 11월 대선 결과 등에 자극받은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국토안보부가 이처럼 국내 테러 위협을 지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But what is really striking is this particular bulletin actually came from a terrorist advisory system, a specific terrorist advisory system with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o it was effectively acknowledging that violence from domestic extremists, namely people who are in America without any connection to foreign governments or international terrorism, that the acts that they commit are akin to what we traditionally historically think of as acts of terrorism. And that's pretty notable. 국토안보부는 또 해당 공보문을 미국 내 각 지역 치안기관에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경고가 4월 30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CBB뱅크가 하와이 소재 한인은행을 인수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BB 지주사 CBB뱅크는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하나 퍼시픽뱅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은행 이사회는 M&A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현재 금융감독국과 주주들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문을 연 오하나 퍼시픽뱅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산 1억 9,670만 달러이며 지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오하나 퍼시픽뱅크 주주들은 주당 10달러 25센트를 받게 되며 합병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대출 부문 실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당 75센트를 더 받습니다. 최종 인수 가격은 2,480만 달러입니다. M&A가 완료되면 CBB 영업망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하와이 등 3개 주로 확대되며 지점 수도 10개로 늘어납니다. 또 자산 규모는 16억 달러,
대출 11억 달러, 예금은 12억 달러를 넘게 됩니다. 조앤킴 CBB뱅크 행장은 이번 합병을 통한 하와이주 진출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향후 더 안정적인 대출을 필요한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주택을 사고 팔 때 인종차별을 하면 벌금 폭탄을 받게 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원은 최근 주택 거래 과정에 부동산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인종차별을 하면 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주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로컬 신문 뉴스데이가 롱아일랜드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새 집을 살 때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스데이는 2018년부터 3년간 주택거래 과정에서의 인종차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흑인, 히스패닉, 아이색의 주민 등 80여 명을 주택 구입을 원하는 바이어로 위장해 수십 차례씩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뉴스데이에 따르면 롱아일랜드에서 영업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이들 위장 바이어들에게 부유한 백인타운보다 소수의 거주 지역에 있는 집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모계지를 받는데도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위장 바이어들이 에이전트를 만난 횟수 대비 차별 대우 비율은 흑인 49%, 히스패닉계 39%, 아이색계는 19%였습니다. 뉴스데이 폭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롱아일랜드에서 집을 산 많은 주민들이 의회에 편지를 보내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연방의회는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된 후인 1968년 공정주택법을 제정해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또는 성별에 따른 주택매매, 임대 및 융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뉴스데이 심층 보도는 아직도 소수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마련 중인 법안은 매년 비밀리에 주택 거래 관련 인종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차별로 적발된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는 공정주택법 위반 때 부과하는 벌금의 2배를 물리고 조사 비용까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전트는 공정주택법 및 인종적 편견 금지 관련 교육까지 받아야 합니다. 상원은 다음 달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한국인삼공사가 코로나로 어려운 한인 커뮤니티를 응원하기 위한 무료 면역력 증정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KGC 인삼공사 미주법인은 지난주 저소득층과 타민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직원 150명에게 무료 제품을 증정했습니다. 인삼공사 이응실 미주법인장은 최악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고자 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을 위해 일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관장은 한편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내일부터 2주간의 특별전을 진행해 대한민국 대표 면역력을 알릴 예정입니다. 설날은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안 커뮤니티에도 뜻깊은 명절이죠.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설을 맞아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특별 행사를 개최합니다. 패창가는 전 리조트에 걸쳐 설날을 주제로 한 새해 테마 장식을 설치합니다. 초롱불과 동양적인 화원이 들어서고 봄을 주제로 한 전통 서예 작품들도 전시됩니다. 리조트 측은 2월 한 달 동안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추첨 행사들도 개최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직후 문을 닫았다 지난 6월부터 다시 재개장한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는 자체적인 방역 안전 조치들을 갖춘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안전 조치들은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보석금 폐지 법안을 재차 발의했습니다. 밥 허츠버그 의원과 낸시 스키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보석금 제도의 전면 폐지 대신 혐의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 용의자들에게는 보석금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올가을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지원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UC 총장실은 이번 가을 학기 모두 24만 9,855명이 지원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1%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기 지원자 증가는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스테이트가 생명보험 사업 부문을 사모펀드 회사 블랙스톤 그룹에 매각합니다. 이번 매각 작업은 올 하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번 매각 대상에서 뉴욕 올스테이트 생명보험은 제외됐습니다. 뉴욕 증시를 뒤흔든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태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은 오늘 오전 기준 40% 가까이 급락했으며 로빈후드와 같은 온라인 증권사들은 주식 거래 일부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코로나 백신 물량 부족으로 1차 접종을 중단합니다. 이미 1차 접종을 받은 환자의 경우 2차 접종이 가능하지만 새롭게 1차 접종이 재개되는 시점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